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튼학원 수학과 부원장 유채연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지금 나이는 어머니들이랑 이제 비슷한 나이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아들 둘이 있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6년, 저는 애들 이제 출산하고도 계속 일을 해서 지금 16년째 강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부원장이라는 타이틀도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저희는 저저번 주에 이제 일단 초등 어머니들께서 한번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초등 아이들에게는 좀 먼 얘기지만 대입, 고입, 그 다음에 중학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중등부 어머니들, 예비 중1도 계시고요. 중1, 중2까지 이제 오늘 모셨는데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어머니들한테 해드릴 얘기보다는 좀 간소화되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할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 어머니들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중학교를 들어왔거나 예비 중1이거나 이렇게 중학교에 이제 발을 들이는 순간 사실은 선택의 폭이 좀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내일 모레 혹시 또 오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등부 어머니들의 설명에는 더 좁아져요. 왜냐면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아이의 지금 상황에 맞게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제대로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가야지 얘네들이 좀 안정적인 대학 입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들께서 조금 저희 전반적인 얘기 들으시고 내 자녀한테 맞는 학교나 아니면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해안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번 중3부터 2022년 이제 대학 입학을 시작하는 중3이 이번 첫 해거든요. 중3부터 입시제도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 중3부터는 고교 선발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부터 조금 더 바뀔 텐데 그거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바뀌는 상황이 지금 제일 심한 때니까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그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이제 수학과랑 과학과 저는 이제 어쨌든 수학 강사니까 수학과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과학 원장님께서 그러면 과학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잡은 거는 2022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이에요.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건데 일단은 지금 첫째인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혹시 뭐 중3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3부터는 수능이 조금 바뀝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여기서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가 도입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가형, 나형 했고 이과는 2시험지, 문과는 2시험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2개 시험지로 문과, 이과 나눠졌는데 이제는 공통적인 과목 2과목,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학이니까 좀 강조를 하면 고1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고예요. 수상, 수하를 배우고요. 고2 때는 세 과정을 배웁니다. 수, 원, 수, 투,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하는 학교도 있고 기하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만약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 부가적으로 고3 때는 미적분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좀 이따 또 쓸 것 같아요. 미적분이 있고요. 기하라는 과목이 있고 고급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더 배우는 수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요 과정에서 총 7권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 권이거든요. 근데 1학기, 2학기 나눠지기 때문에 건수로 따지면 7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3부터는 요거 2개가 그냥 기본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 문과 계열로 갈 친구들은 요걸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자연 계열이나 아니면 공대 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각각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지가 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과에서 원하는 어떤 시험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자, 불수능 장난 아니죠. 수능 성적표 나오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혼란에 빠졌는데 국어 같은 경우도 선택형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탐구, 여태까지는 문과 2과목, 이과 2과목 따로 했는데 이제는 문이과 통합이라서 상관없이 2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기하랑 과학 2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라는 거는 원래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원래 이과는 무조건 수능을 봤거든요. 네, 선택 과목을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가 방법도 일단은
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인데 이건 원래 상대평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2외국어 있어요. 제2외국어는 한문을 포함해서 뭐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원래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60몇 % 아이들이 제2외국어를 아랍어를 선택하죠. 왜냐면 일본어, 중국어 선택한 애들은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으니까 아예 못하는 애들끼리 그냥 아랍어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에서 잘 찍어서 30문제 잘 객관식이니까 잘 찍고 일단은 했는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아랍어를 선택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수능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가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70에서 왜 50%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오늘 전반적인 주제인데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수능이 어려워진다. 그럼 수능을 강조한다는 얘기거든요. 수능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다? 학종이 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해진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학종의 간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이 화면을 이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 자, 요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 매체인데요. 요것도 살짝 저의 뭐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서, 문학을 보는데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별거 아니, 뭐 그런가 보지 하지만 사실은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라는 게 있어요, 수능 과목에. 원점수는 그냥 원래 점수예요. 100점 만점이면 100점, 96점 이건데 표준점수라는 건 뭐냐면 원점수, 그러니까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가 엄청 높아져요. 근데 애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되면 표준점수가 별 차이 안 나겠죠. 그러면 내가 국어점수로 뭘 해야 돼? 수능을 봤을 때 국어점수로 뭘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얘도 100점 맞고 얘도 100점 맞은 거예요. 어떤 우리 과에서 제가 교수님인데 이 학생이 있고 저 학생이 있어요. 뭐 국어 관련된 문과라고 합시다. 되게 중요해요, 국어가. 근데 이 친구는 요거를 선택해서 100점 맞았고 저 친구는 요걸 선택해서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뽑는 기준은 뭘까요?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겠죠, 당연히. 근데 표준점수라는 게 사실 운도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난이도 실패를 해서 어떤 건 좀 쉽고 어떤 건 어려웠으면 난 진짜 국어 잘하는데, 언어 잘하는데 쉬운 성적으로 봤을 때, 쉬운 시험지로 봤을 때 100점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유리하고 불리한 게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이과 통합시대라 그래서 내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공대 갈 놈이 기하 선택 안 하고 확률과 통계 선택 안 하겠죠. 그럼 확률과 통계 아무리 표준 점수가 높다고 해도 공대 교수님이 그 친구를 뽑을 리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과 과목은 문이과 통합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과 과목은 어차피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자, 근데 마찬가지. 요거예요. 문이과 과목 상관없이 두 과목 택하라 했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인간에 대한 윤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과 과목 과탐 하나 이제 그래 뭐 물리 하나 선택하고 화학 하나 화투 선택하고 만약 윤리에 대한 과목을 선택해서 윤리 너무 잘 봤어. 선생님 휴머니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사는 선택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학에서는 나에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자, 이 아이가 우리 과에 왔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할 것인가라는 거는 기본 바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정해져 있다. 답정 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네. 정해져 있는데 뭐 그냥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의 자유로운 무슨 뭐 이런 걸 원한다고 하니까 이건 대학 가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이게 좀 간소화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수능 비율 좀 아까 높아진다고 했거든요. 학생부는 간소화된대요. 학생부가 어떻게 간소화되냐면 일단은 학부모 정보 삭제, 뭐 이거는 그렇다 쳐도 수상 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이게 뭐냐면 기존에 수상 경력을 다 쓸 수 있었어요. 내가 학교에서 수상을 했는데 나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경시대에 내가 한 학기에 상을 막 3개를 받았어. 그럼 다 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하나 잘하는 친구보다는 다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들이 좀 우리가 말하는 상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학기당 한 개만 딱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끝이 나죠. 5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시에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엄청 바쁘니까. 내신 따기도 바쁘고 이것저것 바쁜데 다 나갈 수도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머리를 굴려야 되고 머리를 굴리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결국 애들은 다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크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 동아리는 학년당 1개. 요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빠져요.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동아리 활동 뭐가 있어요 빠지는데 사실상 저의 입장에선 자율 동아리 너무 많은 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학 입시 그 과에 맞춰가지고 꿈을 위해서 하나 정도 자율 동아리를 활동하는 거 좋은데 이게 또 욕심이 과한 애들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여기 장하고 또 거기 가면요 한 명 애들만 이래요. 한두 명만. 나머지 애들은 같이 가거든요. 나머지 같이 가는 애들은 학원 잘 오는데 그 한두 명이 그렇게 학원을 빠져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모르고 그 자율 동아리 완전 빠져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직 뭐 소논문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겠지만 펼칠 수 있는데 펼치지 못한 아이들은 되게 안타까워요, 이거. 우리가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보내가지고 하면 내 아이의 하나의 재능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게 학종인데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펼칠 수 없는 이런 요 소논문 기재하지 못한 소논문도 사실 누가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제재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가 조금 줄고요. 이것도 대필이 많죠.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 꿈을 어떻게 창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대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통 매뉴얼을 작성해서 뭐 그 매뉴얼대로 이제 쓴다고 하고 교사 추천서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안타깝다냐고 생각하냐면 제가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니 제가 고등학교 애들도 가르치는데 애들이 잘해요.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애들은 이미 중학교 애들도 가르치고 고등학교도 가르치지만 이미 중학교 때 자사고 보낼 애들, 특목고 보낼 애들 다 보냈어요. 떨어진 친구도 있고 나중에 들어온 친구도 있지만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고1 애들은 한 그룹이 1등급 그룹이 있어요. 요 동네 학교에. 근데 걔네들은 학종으로 학교를 가는 게 최고로 이득이거든요. 학종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줄고 애들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니까 제 나름으로 되게 속상한 편이에요. 어머니들도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거는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아이가 정말 재능과 끼가 있고 그 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걸 펼칠 수 없다. 요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 진학 체계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개선되고 개편되는 뭐 해에 대해서 명시한 거고요. 자,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건데 현재 여기 계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현 6학년 애들부터는 이제 시행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한대요. 하지만 완전히 시행되는 거는 현 초 3학년 아이들, 저희 둘째가 있는 초 3학년 여기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입이 고입에 미친 영향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수능 얘기하고 제가 학생부 종합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표를 하나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 10개 대학이에요. 이런 거 표들은 인터넷에 많아요, 언니. 검색해 보시면 예, 그 내일신문 이런 데 많고요. 많은데 주요 10개 대학에서 자, 일반고 애들을 100%로 봤을 때 온 비율,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100%라고 했을 때 온 비율이랑 인원수를 적어 놓은 건데 여기서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비율은 현저히 높은 건 자사고예요. 자사고 애들은 수능 비율이 왜 높을까?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 비등비등하고요. 자, 학생부 교과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21.2%. 현재 중계동에 있는 학생부 교과로 가는 아이들이 비율이 아니라 이거는 지방에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교과 성적이 그 친구 우수하니까 이렇게 추천으로 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고를 보시면 수능 비율도 있고요. 종합 비율 되게 좋죠. 비등비등하죠. 재수생이 들어간 수능 비율이에요. 재수생. 수능은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9명 만점 중에 5명 재수생이잖아요. 어머니.
재수행이 이길 수가 없어요, 수능은. 근데 수능 계속 어려워진다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재수행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사고의 수능 비율이 47%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주요 10개 대학이에요. 우리가 주요 3개 대학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6개 대학,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서성한까지 딱 들어가는데 그거 이외에 경희대, 뭐 외대 뭐 이렇게 들어간 학교이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6개 대학으로 좁혀진다면 사실은 어떻다? 특목 자사고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자, 그래서 대입이 사실은 고입에 미친 영향은 학생부도 중요하고 이 수능에 대한 어떤 트렌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읽으셔야 돼요, 어머니들께서.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현재 중3부터 바뀌는 이런 개편안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내 아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입이 바뀐다. 첫 번째는 이번에 고교 선발 방식이 바뀌었어요. 현 중3부터.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실 자사고 폐지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자사고라고 하면 이제 일단은 교육감이 뽑는 학교가 아니라 교장이 선발하는 학교죠. 서울 시내에 있는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 하나고 한 개를 제외하고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면 가까운 데 뭐 신일고 이런 데는 재정이 좀 불안하다고 해요. 재정은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실력이나 어떤 이렇게 들어오는 비율, 그 친구랜다. 그 학교도 장사를 하는 건데, 고등학교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립고는. 장사를 하는 와중에 좋은 아이들이, 양질 아이들이 자기네 학교를 많이 안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너네 일반고로 돌리면 돈 지원해 줄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들이 하나씩은 요 근처는 아닌데 이제 일반고로 돌릴 분위기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22개 학교 중에서 우리가 이 동네에서 많이 가는 학교는 남자 학교는 선덕이죠. 선덕은 이번에도 수능 잘 본 아이가 있어가지고 선덕을 뭐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있던 학교잖아요. 그래서 선덕은 이번에 입시 경쟁률이 대단하다고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요. 제가 왜 이걸 눌렀을까요? 이건데. 자, 선발 방식이요. 총 2지원 3단계예요. 이번 연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2지원이라는 거는요. 1단계 지원이 있고 2개 교 선택하고 2단계에 2개 교 선택하고 3단계는 통합 뺑뺑이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라는 거는요. 아이들이 단일학교군이라서 서울시 전 지역을 단일학교군으로 봐요. 그러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2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자, 짠 넘겨보면 일반 학교군입니다. 일반 학교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노원구는요. 북부교육지원청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도봉구랑 같이 북부기 때문에 노원구, 도봉구에 있는 학교를 2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학교를 한 번에 내고 추첨을 1단계 떨어지면 발표하고 2단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 2개 교를 선택했을 때 거기서 자, 20%를 뽑게 됩니다. 단일학교군에서는 이게 못하네요, 어머니. 단일학교군에서는 정원의 20%를 뽑고 일단 제가 만약에 제일 가까운 학교가 여기서 영신여고니까 영신여고 학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지망한 애들 중에 20%를 뽑았어요. 우리 학교 이번에 100명 뽑거든요. 20명 뽑았어요, 어머니. 나머지 8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20명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원해서 뽑는 거고 나머지 이제 처음에 40명은 우리 학교를 지망한 도봉구, 그 다음에 노원구 아이들 사이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뺑뺑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학교 지원한 애 만약에 90명밖에 없으면 걔네들 다 뽑아요. 그게 3단계예요. 그러면 3단계의 마지막에 있는 인이 배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일반 학교군에서 또 40%를 뽑았잖아요. 뽑으면 나머지 40%를 3단계로 넘기는 게 아니라 추가 추첨 배정을 포함시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영신여고 장인데 우리 학교 지원한 애가 90명이면 90명 다 뽑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 뽑히겠죠. 근데 대부분 일반고도 서열화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고도 서열화가 되어 있고 일반고도 각자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몰리는 학교들은 몰려요. 그래서 그 몰리는 학교가 대학을 잘 보내서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신이 쉬워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H여고에 내신이 D여고가 내신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 이렇게 돌리는 분위기였어요. H여고에 엄청 몰렸어요.
아직 애들이 이 1단계 지원 내지 않은 상황이 학교에선 걷었는데 아직 지원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H여고는 아무래도 과밀화 현상이 있으면 H여고 지망하는 애들 중에서 뺑뺑이로 다른 학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통합학교군이라고 해서 통합학교군은 인근 지역에 있는 인근 교육지구에 있는 같은 학교들끼리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작년, 재작년 한 3년, 4년치만 봐도 인구 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대진여고 봐도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입학생 수가 100명이 줄었거든요. 인구수가 줄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쓴 학교는 여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 동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 지역이나 좀 이런 지역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대부분 쓴 대로 다 간다는 거죠. 멀리 갈 일은 없다. 그래도 만약에 운이 없어서 2단계에서도 안 된다. 삐져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북부잖아요. 우리가 북부. 동부랑 같이 묶어가거나 성북, 강북이랑 가요. 그럼 동부는 뭐냐? 동대문구, 중랑구. 자, 성북, 강북은 성북구, 강북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그래도 우리는 서울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중간에 있는 애들은 막 삥삥 돌아요.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뭐 여기서는 대부분 어머니들 오늘 뭐 신청서 보니까 노원구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북부, 동부, 북부, 성북, 강북 여기 지역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달이거든요. 대부분. 아유, 애들이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인구수 보니까. 근데 저는 현업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쑥쑥쑥 줄어서 나중에 저희 아이, 저는 되게 유심히 보는 게 저 초등학교 3, 4학년 두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네, 그래서 걔네를 딱 봤을 때 걔네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니까 서성화까지 6개 대학교에서 뽑는 인구에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어쨌든 입학생 수가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학교의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막 줄어가지고 공부 좀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착각입니다, 어머니. 공부 좀 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면 요번에서 문제가 된 건 자사고거든요. 자사고, 특목고라고 하는 게 지금 외국 국제고가 묶여 있어요. 얘네들이 헌법 소원을 냈죠. 부당하다. 왜 우리가 자사고 떨어진 애들은 뺑뺑이 돌려야 되냐. 나도 일반 학교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달라. 그래서 아직 나라에서 자,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니까 그럼 유보하겠다. 요번 연도만 일단은 요번 연도만 그러면 일반 학교랑 같이 선택을 해라. 그래서 사실 1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두 학교를 뽑는 거였잖아요. 여기다 이제 자사고를 넣고 2단계에서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동네에 있는 학교를 두 개 넣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 중3은 풀린 군번이에요. 영재고 떨어지면 과고 입시했고요. 과고 떨어지고 자사고 가다가 자사고 떨어지면 일반고 동네까지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이번 중3은 사실은 좀 풀렸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능하였다. 가능한 거였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상반기에 일단은 정부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요. 이 자사고가 문제거든요. 자사고를 2단계에서 일반고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자사고에 들고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사고 떨어지면 여기 임의 배정으로 가는 거죠. 자기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사고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영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고, 전기고가 있고요. 저 이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후기고가 있어요. 그러면 영재고는 5월 달에 입시를 시작하니까 어쨌든 영재고는 여기서 제외예요. 영재고는 제외인데 전기고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고, 뭐 이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가 있는데 이제 과학고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8월에 입시가 시작되고요. 과학고 합격자 발표가 오늘입니다. 12월 5일. 오늘 발표가 나면 전기고가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기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오늘 과학고 이제 발표자가 합격자가 발표나면 이제 그 친구들도 후기고에 이제 진학을 할 수 있겠죠. 떨어진 친구들은 후기고를 쓰겠죠. 미리 써놨을 수도 있고 난 붙을 거야 그래서 안 써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과학고 떨어진 친구들이요. 일반고를 간다고 했을 때 그전에는 과학고 자사고가 같이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고를 간다고 했을 때 선택하는 게 어디예요? 과학 중점반이에요. 과학 중점반. 그래서 현재 과학 중점반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월 5일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 났고요. 후기고 이제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가. 그래서 뭐 369 한강고, 외고, 국제고 이렇게 6일날, 10일날 입학 원서 접수하고요. 학교장 선발교는 이제 학교장이 뽑는 거니까 대부분 특수학교죠. 우리가 말하는 요번에 원래 전기연대 후기로 밀린 학교들입니다. 자사고 22개교, 그죠? 선덕고를 포함해서 여자아이들은 뭐 이화도 많이 가고 한양 많이 가는데 일단은 하나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서 23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만. 그래서 요거 이제 입시 이렇게 시작되고 뭐 예술, 체육, 중점, 학급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예술, 체육, 중점, 학급 말고 과학, 중점, 학급이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전형이 있었잖아요. 1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고등학교는 대진고등학교, 여자는 용화여고거든요. 과학 중점반이 있는 학교. 1단계에서는 이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단일 학교군 있죠. 서울 시내에 있는 거에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나 여기 가기 싫어. 나 다른 학교 갈 거야. 나 한번 저 밑에 강남까지 한번 가볼래.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를 썼다고 했을 때 걔는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선발되느냐? 일단은 뭐 대진고등학교를 예를 들었을 때 저 타 지역에 있는 친구가 북부 지원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가 대진고등학교를 썼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북부 아이들을 먼저 두고 50%를 선발합니다. 추첨이에요. 선발하고요. 50%에서 떨어진 그 1단계 친구들이랑 다른 지역 아이들 합쳐서 나머지 50%를 또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전산 추첨으로 이번에는 뽑게 되기 때문에 과학 중점에 대한 사실 선호도 높잖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영재고 갖고 가려고 과학 엄청나게 했는데 그죠? 일반고 가면 그만큼 펼치지 못하고 펼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대학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뭐 그럼 왜 학교 나라에서 자사고를 줄이려고 하는가? 이거 유튜브 올라가나요? 이건 올리지 맙시다. 자, 왜 나라에서 자사고를 줄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 다 들어가면 있거든요. 과학고 하나 자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1학년 아이들이 아까 수학만 봤을 때 상하를 이제 일반고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2는 1, 2에다가 확률하고 고3 때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학고 가면 애들이 언제 이런 공부를 할까? 보시면요. 1학년, 2학년이죠. 1학년 상하가 수학이에요. 요거를 1학년 때 다 끝내버리죠. 세종과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세종과를 보면 이건 1학년 때 다 끝나요. 다들 아시죠? 그럼 심화 수학을 또 배우게 됩니다. 얘네들은. 고급 수학도 배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 수능 과목에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은 뭐 어쨌든 2학년 때 하긴 하지만 요걸 다 끝내버리니까 두 가지예요. 내신이 엄청 좋아서 과학고를 갔는데 얘네들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버티는 애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간 애들이거든요. 다 준비하고 간 애들은 어떻다? 수능 공부하겠죠, 나중에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과학고가 그 조기 입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기 입학 비율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대학에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과학고를 가더라도 조기 입학이 뭐 10% 이내로 줄었기 때문에 조기 입학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아이들이 대부분 과학고를 가더라도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두 가지 전형을 다 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과학 보시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투 과목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1학년 때 화학 1도 하고 생명과학 1도 하고 물리 2도 하고 지구 2도 하거든요. 근데 물리 1이 없고 지구 1이 없잖아요. 1은 언제 하는 거죠? 중학교 때 알아서 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과학고고. 두 번째 상상고등학교는 어쨌든 뭐 하나고야 워낙 어머니들 많이 아시니까 수학을 중점적으로 보고 수능에 빠져 있다는 상상고등학교를 보시면 상상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요 1학년 때 이제 애들이 배우는 과목인데 이것도 수학 1이 우리 2학년 때 원래 들어가는 과목인데 이렇게 일찍 다 끝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3학년 때는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얘네의 수능 어떤 대상자, 수능을 공부할 때 얘네의 어떤 경쟁자는 누가 되냐? 일반고 재수, 자기 학교 재수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수능 연계 비율 줄어든다. EBS 수능 연계 비율 줄어든다. 수능이 올라간다. 어려워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30% 이상 권고했다. 자,
30% 이상 권고했다는 얘기는 30%안 뽑았다는 얘기죠.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안 뽑았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는요. 수능 합격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 20% 비율을 띠고 있어요. 아직은. 권고라는 거는 강제는 아니거든요. 계속 제가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만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영재고를 여기서 가갖고 카이스트나 아니면 포항공대 갈 수 있지만 걔네는 포항공대는 100% 학종. 수능 안 보죠. 카이스트도 95% 이상 학종입니다. 수능 안 봐요, 걔네는. 기존의 고등학교 뭐 영재고 가고 해서 면접 봐서 뽑지 그 친구들 수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카이스트에 가끔 이제 학교에서 교과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카이스트 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이제 학원 재원생들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름에 왔는데 10kg가 넘게 빠진 거예요. 우리 학원에 계속 과학도 듣고 다 들었거든요. 빠졌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과학고 영재고에서 온 애들은 벌써 고급 뭐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것까지 심화까지 다 하고 왔고 실험까지 다 되는데 나는 학원에서 한 것밖에 없으니까 투 과목만 끝내고 갔으니까 선생님 주겠어요. 근데 그 의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의지. 그러니까 난 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하니까 10kg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모든 정책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죽인다라고 하지만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어쨌든 뭐 입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정책에 반해서 저는 좀 이런 틈을 비집고 가겠죠. 근데 정책이 바뀌어도 공교육이 살려는 정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어차피 자사고를 어머니들 안 쓴다고 해도 다 준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입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입시 성적이 좋은데 똑같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비슷한 성향에 정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비슷한 성적이 있는 아이가 2명 있을 때 나가면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전 자사고 무슨 매니아는 아니지만 이 학교 보내고 이 학교 보내놓으니까 나중에 우리 가르쳤던 애들이 다른 거예요. 가는 학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저도 나중에 저희 아들 둘 같은 학교 기숙사 고등학교 보내는 게 소원이거든요. 가끔 봐야 되잖아요. 가끔 보고 좋은 엄마가 되고 돈 열심히 대주고 니네끼리 거기서 공부해라. 하나고가 왜 좋아요, 언니?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좋은 거죠. 상상고는 매주 나와서 그 앞에서 과외하고 있어요. 저희 아는 선생님들도 대치동에 다 내려가셔가지고 과외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학교도 결국은 엄마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학교에서 다 알아서 대학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진짜 돈 많이 쓰고 애들 공부시키고 하겠다. 고등학교 보냈으면 니네가 준비해서 대학을 잘 보내라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선호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자사고를 못 간다 그러면 남자 기숙사 학교 뭐 한일고라든지 뭐 이런 데 보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진짜. 가끔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보고 어머니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춘기 안 온 친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춘기 안 온 친구들은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이 자리를 맴돌더라도 하는데 들은 풍월도 없이 이렇게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아이들이 발전이 없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많이 더 낙오가 됩니다. 근데 내가 알면 저번에 이제 우리 과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는 게 있으면 그래도 하기 싫어서 써요. 이렇게. 아는 게 있으면 풀고 하는데 아는 게 없으면 애들이 더 자신감이 없어서 짜증이 나죠. 엄마랑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뭐 하는데 이미 다들 오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집에서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시기 때 잘 잡아가지고 공부를 미리미리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애들이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사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일단은 이런 트렌드에 맞게 공부를 미리 시켜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초등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걸 시작한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때요? 불안하죠. 구멍이 많이 나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 연산이에요. 근데 그 연산은 구몬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구몬을 다 시켜하고 초등학교 6학년 교과 나가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구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의미 없을 것 같고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구몬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까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산은 중1까지예요. 중2부터는 연산이 아니라 수학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 이해와 이제 이 연산을 이용해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도 중1 과정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연산은 일단은. 그 다음에 중등 교과 개념의 이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초등이 연산이 중요했으면요. 초등학교 때 배운 모든 것들이 중학교 때 한 문장으로 끝나요. 도형을 배웠는데 그냥 한 문장이야. 무조건 초등학교 때는 한 단원이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똑같이 나오네. 근데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초등학교 때 밑에 깔아놨으면 중학교 때는 개념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고등을 넘어가면 수학적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아니, 창의 수학은 초등학교 때 하고 많은 건데 왜 고등학교 때 창의력? 선생님들 이게 애들 이렇게 창의력 문제 푸는 거 혹시 어머니들 이제 보시잖아요.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런 거. 그거 저희도 있어요. 제가 수업하는 거. 근데 그거 보시면 고등학교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은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중학교 때 써먹느냐? 절대 안 써먹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이해고 중학교 이 동네 내신은 어느 정도 학원 계속 보내고 공부를 시키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적 창의력이 고등학교 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의 수에 대한 어떤 본질과 이 심화 학습과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개념이 더해지면서 그때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렵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씩 해도 어려워요. 근데 그 세 번, 네 번을 한두 번으로 줄여주는 건 아이들이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등 베이스 잘 되어 있어야지 이쪽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습량 후퇴는 없습니다. 자, 결국 선행과 심화를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중학교 지금 사춘기 온 애들 엄마한테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뭘 몰라. 시험 보면 결과가 괜찮은데 그건 중학교 애들, 2학년 애들 말이니까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애들. 선생님이랑 상담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뭐 애들 보내놓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학습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걸 만약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2 때부터 내신이 있으니까 내신이 걱정되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자, 특강으로 주일회짜리 저희는 애들 심화 복습을 시켜요. 1품으로 할 수 있는 1품으로 하고 최상이랑 같이 그 다음에 A급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A급으로 심화 복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학년 중간고사 2주에서 3주 전에 애들 시험 대비 체계로 들어갑니다. 휴강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첫 시험이라 많이 중학교 1학년 때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많이 신경 쓰시니까 시험 대비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이들 대부분 내신은 일단 A가 중요한 거잖아요. A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 3번째랑 4번째가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학원이 대입까지 가잖아요, 어머니. 중학교 때 애들 고등학교 가는 내용 제일 많습니다. 저희 중학교에서 많은 강좌는 고등학교 상하랑 원투 강좌예요. 그 강좌인데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들은 다 시험을 보시죠. 다른 학원 가서. 이게 시즌별로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보지 않는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 최대한 3단계로 쪼개서 수학상을 배우더라도 나가다 한번 한 3단계 정도 나갔으면 다시 한 단계 정도 뒷발로 한번 탁 찾을 수 있는 복습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하고 하하고 원하고 투하고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선행과 복습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입이 엔딩인 학원이 아니죠, 저희가. 고입이 엔딩인 학원들은 사실은 고입만을 목표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상위권 학교라는 영재고를 준비한다고 하면 고1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딱 놔버려요. 그 다음에 KM 공부를 시작하죠.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애들은 일부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딱 거기에서 상위권에 있으면 계속 시키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뒤늦게 미적분을 하건 뒤늦게 수투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안전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KM만 이 네 과목만 무조건 하다가 영재고 떨어지고 과고 떨어졌는데 과도 문제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떨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부가 있으니까 중3 말에 많이 와요. 고1 때. 내신 이제 걱정이 되니까 고등학교 걸 많이 하는데 정말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하지만 영재고 과학고 준비한 친구들 대부분 이제 성향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겨울방학 때 혹은 한 6개월 잡아가지고 정말 지친말로 빡시게 공부시켜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올려놓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KMO 아이들 진행하는 아이들도 교과를 다 같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예비 중3 아이들은 기하 벡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입이 엔딩인 학원이 아니라 저희는 대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못 가고 저희랑 같이 계속 대입을 준비할 때 이 동네 상위권을 최대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예전 다니시는 부모님 제가 한 분 아시는데 또 과학 어머니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 카톡으로 선생님들 피드백이 가기 때문에 어머니들 좀 사춘기 친구들 말 안 듣고 학원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야 선생님 뭐 어때? 좋아. 했어. 알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마음을 찢어 넣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제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카톡으로 피드백이 된다는 거는 제가 학부모로서 생각하기에 저희 이제 애들 다니는 학원에서 전 수학은 제가 가르치고 영어를 보내거든요. 문자 와요. 어머니 뭐 숙제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오는데 제가 답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바쁘고 선생님이랑 통화도 다 안 되고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문자로는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남겨놓은 다음에 선생님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가 어떤 시험지를 봐가지고 어떻게 봤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항상 피드백을 주시니까 엄마로서는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이렇게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카톡은 정말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들이랑 선생님 개인 카톡 아니에요. 학원 카톡이에요. 이튼 수학, 이튼 과학 이렇게.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도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사실 다른 학원도 보내주시나요? 과학도? 수학 학원은 관리가 좀 많지만 과학은 좀 꼭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심성의껏 아이들 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엄마들이랑 한 번 더 얘기하고 얼굴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학원, 뭐 저희 학원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학원 다니시더라도 그냥 수강료 애들한테 카드 보내지 마시고요. 한 번씩 가세요. 가셔가지고 선생님 얼굴도 보고 이게 선생님이랑의 어떤 관계, 아이들 더 집중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저기서 과학 원장님이 보셔가지고 언제 끝내는 거야?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커리큘럼은 지금 나눠드린 브로셔 다 있어요. 그래서 중등 과정, 뭐 고등 과정 다 나가는 반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 과학 설명 이후에 뭐 저랑 따로 개인 면담 하시던지 아니면 면담 지금 시간이 만약 안 되면 신청해 주시면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제 과학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과학 공부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주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